경남 6개 시군 단체장과 주민들이 남부 내륙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착공을 촉구했습니다. 성인 실종 사건은 아동 사건에 비해 관심이 적어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종을 가출로 분류하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 성인 실종 사건의 해결에는 나이 기준 없는 단계적인 지침이 필요합니다. 인권 침해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내 투자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남에서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늘어 지역 내 고용이나 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발전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남부 내륙철도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타당성 조사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경남 주민들이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요구합니다. 진주와 합천, 통영, 거제 등 남부 내륙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단체장과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는 유러시아 철도의 기점으로 국가 100년 대결을 위한 사업으로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김천, 진주, 거제로 연결되는 남부 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경남 서부 지역이 2시간 생활권으로 형성됩니다. 경남의 항공, 조선, 해양 플랜트 등 국가기관 산업의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고 남해안과 지리산 관광권이 수도권과 곧바로 연결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채택돼 지난 2014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5조 7천여억 원에 달하는 사업 금액에 비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성 산정 과정에서 서울 김천 간 건설 비용은 계산하고도 이용객 수가 빠진 점과 건설 비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김천 간의 편입을 반영하고 또한 교량 형식을 변경을 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하도록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상남도는 또 남부 내륙철도의 성공적인 조기 건설을 위해서는 노선 통과 지역의 주민과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아동이나 장애인 실종과 비교해 성인 실종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편인데요. 최근 연락이 끊긴 성인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성인 실종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실태를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배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지난 13일 집을 나선 34살 김모 씨. 나흘째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들은 경찰서를 찾았지만 실종이 아닌 단순 가출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김 씨는 범죄 피해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살인 사건이 결론이 나서 그렇지 그 전까지는 해도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했어요. 회사원인 54살 김성희 씨가 행방불명이 된 건 지난달 31일. 가족들은 생업도 제치고 찾아다녔지만 엿새 뒤 창원 시내 한 도랑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카드 내역 조회하는 거, 그다음에 그 위치 추적하는 거 너무나 시간이 길어서 자기 가족이라면 그렇게 할까? 현행법상 18세 미만 아동이거나 지체장애인이 아닌 경우 성인이 사라지면 일단 단순 가출로 처리합니다. 성인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확실하게 범죄 관련성이 있거나 그게 확실하게 나타나면 이제 바로 실종 접수하는데 조금의 그런 시간을 좀 두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경남의 성인 가출인은 최근 3년 동안 20%가량 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출인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도 가출로 보고 실종 수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경찰 역시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많다고 토로하는데요. 무엇이 문제고 대책은 없는지 이어서 송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인 가출자는 전국적으로 한 해 4만 명. 경찰은 해마다 신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동 실종처럼 수사력을 집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실종 가출 업무뿐만 아니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실제 성인 가출에 대해서 우리 경찰 수사팀 인력을 모두 투입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통신 내역 확인 등 수사 절차도 까다로워졌고 특히 인권 침해 논란도 있습니다. 중간대가 어디 다른 경찰을 와 있는데 경찰도 예를 들어 위치 추적이나 영장을 받아가지고 가족만 가지고 모텔 수색을 하고 그래야 당연히 받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거든요.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처럼 실종 나이 기준을 없애고 유형별, 단계별에 따른 대응 방식의 세분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또 위치 추적 같은 수사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해 인권 침해 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출인지 또는 범죄와 연루가 됐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종 관련된 전문 형사의 식견 자체가 고도화돼야 되고 성인 실종자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9대 국회에서 개정은 힘든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국내 투자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경남에서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조 원에 달하는 외국 투자가 이뤄졌는데요. 경남에서는 그만큼 고용이나 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가전부품과 자동차 부품, 금형을 만드는 한 중소기업. 중국 텐진에 이어 1년 전쯤 베이징에도 공장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300억 원 정도인데 절반은 중국에서 벌어들였습니다. 창원에서 일하는 직원은 90명, 중국 텐진 직원 180명, 베이징 50명 등 모두 200여 명으로 국내보다 배 이상 많은 수가 고용돼 있습니다. 본사가 60, 법인이 한 40 정도 되는데 아마 2, 3년 지나면은 이제 그 비중이 역전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에 본사를 둔 기업 가운데 해외에 공장이나 지점 등을 가진 기업은 256곳으로 투자액이 1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땅값과 인건비 상승 등 국내 투자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지 고용 인원은 8만 3천여 명으로 도내 제조업체 전체 종사자 수의 22.4%에 이르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 비중은 줄어든 셈이어서 지역의 성장 동력 약화는 물론 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가지고 경영활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을 가져와서 우리 도내 모기업도 살리고 추가의 고용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야지. 전문가들은 국내는 연구개발 위주로 또 고부가 첨단 산업으로 재편해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등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오늘 대구에서 협력회의를 열고 남북권 초강력 경제권 추진과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별법 제정,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구축 등 6개 항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수와 함양 울산 고속국도 등 광역도로망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차세대 주력 산업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사천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항공정비 MRO 사업 최적지가 사천이라는 데 동의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MRO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세진 기자입니다. 기계와 조선에 이어 경남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떠오른 항공산업. 경상남도는 2020년까지 매출 1,000억 원대 강소항공기업 1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면 과제는 항공정비 MRO 사업 유치. 전문가들은 MRO 사업 최적지가 사천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다른 어떤 지자체는 우리같이 이렇게 우수한 항공 기체 제작을 하는 인프라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자치단체 행정 지원과 함께 지역 대학에서도 관련 학과를 신설해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지가 준비될 시점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 지자체에 계신 분들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경상남도는 올해 상반기 MRO 사업 유치 여부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반기 그러니까 1, 4분기 중에는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 정도 이야기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었고 총선 이후로 좀 결정될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착수와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도약 발판을 마련한 경남의 항공산업.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합천군 용주면 경로당 102만 원, 용주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께서 100만 원, 창원시 성주동 강창수 씨께서 100만 원, 파룡동 농수산물직판장 새벽식당에서 5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대한노인회 의령군 정곡면 분회 40만 원, 창원시 마산하포구 덕동바루회, 고성군 거류면 거동, 성림의 저정철 회장과 서정철 회장과 회원들이 각각 30만 원, 창원시 대방동 성원 남산 3차 A경로당 회원들이 24만 3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지정면 분회 박동정 회장, 경남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합천군지회, 함안군 가야읍 안흥빌라 302호 김근대 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최덕용 씨께서 각각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경남 지역 체불 임금이 1,026억 원으로 2014년에 977억 원보다 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지도나 형사 고발로 해결된 금액은 984억 원이고 나머지 42억 원은 아직 해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66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140억 원, 도소매 음식, 숙박업 64억 원 순이었습니다. 창원시가 연료전지 등 첨단 업종 유치를 위해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을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성산구 상복동 일대 43만 5천 제곱미터를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편입하기 위해 창원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1,077억 원으로 연료전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체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이 결핵에 감염된 창원의 해당 중학교는 다음 달 1일 1, 2학년만 개학하고 3일에는 전교생이 등교해 X선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개학에 대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감염병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감염병 즉시 보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입식품 관련 비위 사건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공무원의 혐의가 확정되면 파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6개 지방청과 15개 검사소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여 정보 유출과 금품 수수 등이 적발되면 상급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영 앞바다에서 조타기와 기관 고장으로 인한 선박 사고와 구조가 잇따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